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달려오셨어요. 이거 아무도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 동상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동상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광화문에 예. 세울 예정이었나 봐요. 그러나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에 있는 네. 그 정도 크기 됩니다 이게. 그죠? 4.2m 예. 높이가 그리고 3톤인데요 무게가 3톤. 세종대왕상을 조각했던 분이 만든 거래요. 근데 작년 촛불국면에서 광화문에 세우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에 제작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에 세우자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예.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요. 예. 서울시 조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며칠 후인 19일부터 예.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신설되는 공공미술위원회 예.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아, 동상을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7명부터 12명까지 이제 구성이 된다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조례가 네. 막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심사를 받고 합격을 해야 세우는 네. 건데 그건 뭐 말이 되네요. 이게 예. 뭐냐면 서울시유지거든요. 지금 네.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무상임대. 네. 근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쭉 돌아다 보니까 대한민국 구국포럼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국 포럼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동상 기증식. 오늘 이제 그래서 제막식, 이제 세우는 걸 못하고, 예. 그냥 우리가 이것을 주겠다. 기증식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막이라고 하면 사실 동상을 세워놓고 막을 이제 걷는.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예. 걷는 건데. 기증식은 설치는 못하고 기증한다는 행사만 하는 거군요. 네네. 예. 대한민국 구국포럼에서 만든 그 인터넷에 돌아다닌 건데요. 제막식은 박원숭의 방해로 무산되어 기증식만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순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순의 방해로. 아하. 그러니까 방해했다는 것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허가를 그 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위원회 통해를 받아야 되는 조례가 있는데 이걸 안 받고 막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 네. 그리고 저희 마포구 서울시 유동균 의원 등등이 네. 나서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그럼 절차를 밟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무단 설치는 안 된다. 네네. 뭐 조례가 그러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시대에 참 조사인이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여기 있는 데를 알아냈어요. 보관하고 있는 데를. 네. 현지 의원이 안 쉬니까 시간이 많죠. 그래서 어제 갔다 왔어요. 여기에 네. 보관된 곳에 네. 예,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자체조사 여기 기념관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7km. 한 3분이면 갖고 오겠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이유는 이게 이제 무단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무단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해버리면 이걸 또 철거한다고 또 문제가 될 대형 것이고. 크레인으로 네. 갖다 한번 얹혀놓으면 네. 이 3톤이나 되는 걸 누가 치우겠어요. 못 치워요. 무게도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이미 설치된 거를 이제 치운다고. 네. 뭐랄까, 거기서 이제 시위하시고 그걸 막고 네. 그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시끄러워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찬반으로 갈릴 수가 있잖아요. 철거를 네. 한다 못한다. 이미 설치됐는데 네. 기왕 설치됐으니 그냥 가자고 하는. 그래서 수도 오늘 있고. 10시에 이제 몇 시간 후,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이제 바로 2시간 반 후네요. 10시에 네. 1시간 반 후네요. 기증식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동상 기증식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불침번을 쓰면서 저희 민주당 소속 신종갑 구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구의원들이 2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어제 무단 3시 설치하지 마라. 예,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어제 저도 3시에 가서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또 당원 또 주민들과 함께 이제 입장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념관 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도서관. 예. 어두운 면, 밝은 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미화만 하고 있더라고요. 기념도서관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이해해 줄 만도 한데. 아니, 근데 예. 본인이 18년 집권하는 기간 동안 예.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걸 다 보여줘야
아이들에게도 뭐 교육이 되고 반면교사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실은 상암동,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 있는 것 자체를 제가 19대 총선 그 출마하면서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이제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 화해 뭐 용서 차원에서 예, 부지를 줬고 이렇게 했는데 상암동과 박정희 기념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게 왜 여기 왔을까요? 박정희 시대 때 쓰레기 갖다 버린 일밖에 없어요. 그 연관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난지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포구 구민들이 열심히 그 쓰레기공원 위에 하늘공원, 뭐 난지공원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환경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환경상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거나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될 텐데. 그리고 이 기념관이 애초에 네. 어린이 도서관과 병행해서 운영한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죠. 예. 근데 도서관 기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아, 도서관 기능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도서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서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 옛날 사진 있잖아요. 그냥 기념관 같은 역할을 그렇습니다. 한다? 네. 그래서 애초에 취지와도 맞지 않아요, 지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동상을 설치하려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설치해야 하는데 네. 그동안에 이 관련 전례로 볼 때 네. 여기 누가 이거 추진하는 겁니까, 근데? 저도 이 단체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네. 시민단체라고 지금 외피를 쓰고 있는데 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모임. 트루먼 대통령 거기 왜 킵니까? 그래서 박근 전 유엔 뭐 대표 이분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조갑재 씨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석춘 교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석춘 교수. 고영주 전 검사장. 뉴라이트 계열 혹은 뭐 그쪽 분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죠. 김영원 홍대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동상을 만든 분입니다. 만든 분이야 뭐 같이 추진하는 게 근데 저는 예. 동상을 만들면 몇 억이 들 텐데 이 추진 모임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것도 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돈을 냈겠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걱정돼서 오신 이유는 바로 집 앞이기도 하지만 시간도 많아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이걸 갑자기 무단으로 설치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조례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될 것이다. 저희 상암동 주민들, 예, 마포 구민들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분신번을 쓰면서 계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갖다 놓으면 그 치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더 어렵겠죠. 네네. 근데 이제 조례를 지켜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데 그걸 꼭 고쳐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나온 거죠. 예. 뭘 고쳐요? 거쳐라. 조례에 따라 설치위원회의 판정 혹은 뭐 결정을 거친 다음에 우선 요구는 그렇습니다만 예. 공공미술위원회도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예, 반대 입장 들어봤고요. 설치하는 분들의 입장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래서 논란이 생긴다면 그때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들어보고. 뉴스공장 끝나고 김충수도 잠깐 좀 거기 가보시죠. 10시에 기증시간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놓고 말싸움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 동상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전 상황 먼저 만나보시죠. 이 서울 하늘 안에 나 동생을 세우려고 그래. 어떻게 확인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서 하나 있어. 역사서 뭘 보면 울고구명이 당신 역사 안 배웠어? 내가 땅에 침입했구나. 정반들을 떨궈줬어. 우리가 여기 살아. 경찰이 여기 침입했어. 꺼져 인본으로. 오전 상황이었어요. 10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종식 전. 예.
오늘 실제로 제막은 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제 기증식만 한 거죠. 네네. 기념재단 측에서도 원래 기증식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뭐 오늘 동상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사실 이거는 1년 전에 이미 예고됐죠. 1년 전에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자라는 그런 건립 추진위가 생겨났고 그게 이제 논란이 커지자 11월 3일이죠. 그러니까 1년이 흐른 11월 3일 날 이미 동상은 세종대왕, 그러니까 광화문에 세워진 세종대왕상을 만든 그 조각가가 이미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박정희 기념관 안에 세우겠다. 그건 이제 기증을 하겠다. 건립 추진위가 이제 만들어서 기념관에 기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11월 3일날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기증식을 하겠다라는 것이 10일 전에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진보 쪽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좀 전에 보시다시피 친일파 동상을 세우다니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이제 이 세우려는 기념재단 측에서는 이미 이곳은 서울시의 무상으로 임대한 곳이고 기념장이 아니냐 공공장소가 아니라 이 기념 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지금 몸싸움까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예, 이현정님 사실 이 동상이 몇몇 언론을 통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높이가 4.2m, 무게가 3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규모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광화문 광장은 이제 공적인 어떤 공간이니까 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거에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반대하는 분들 생각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박정희 기념관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짓겠다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매칭 펀드로 됐습니다. 정부가 200억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주주한 잔치에서 200억을 내고 해서 나중에 근데 그쪽에서 모금을 잘 못해서 나중에 이제 고건시장 즉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러면 서울시가 땅을 주고 건물은 이제 그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해서 된 거예요. 즉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박정희 기념관을 세운 겁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물론 과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공칠 가삼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 그 안에다가 좀 동상을 세우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는 논리? 아니 그러면 뭐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에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세울 때 반대할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정희 동상을 제작하고 건립을 추진한 단체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동상 기증 모임을 갖는 취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뜻을 꺾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12척의 함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힘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참 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도서관의 기념관에 그 동상 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지만 몇몇 또 일각에서는 호 교수님 공공도서관은 열지도 않았는데 왜 동상부터 세우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 그냥 기념관이 아니고 기념 도서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되면은 그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서관은 열지 않고 이거 세우면은 결국 기념관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어서 또 반발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만주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장교로서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들을 잡고 독립군들을 탄압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기념관을 우리 이 땅에 세우는데 그리고 그 기념 동상을 세우는데 그분이 우리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서적 그런 영향을 줄 것인가 고민할 때 예.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종걸 실장님 사실 오전에 동상 기증식 놓고도 폭행이 오가면서 경찰서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뭐 행사가 많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도 구미시에서부터 뭐 우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뮤지컬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규모가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고 구미에서는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아마 한 이번 주 내내 어쨌든 기념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사실 지금 처음에 이 세우려고 하는 측에서는 이미 서울시가 무상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그냥 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례상 그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어요. 서울시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가 일단 이겁니다. 공공 그 미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역사학자하고 뭐 미술 전문가하고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장소의 적합성, 그다음에 이 동상의 역사성, 그다음에 이 조각의 조형성 이 세 가지를 기준을 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찬반을 붙여서 하는 건데 다만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위원회 구성부터 아마 양쪽에서 막 시비를 걸고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가지는 논란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보은 토굴 시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복준 교수님. 이 토굴 시신 보은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용의자가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토굴에서 발견된 그 여성하고 아마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일날 밤 9시경에 경찰이 그 CCTV 분석을 했더니 그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의 집에서 이 그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하고 그 여성이 같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이 남성만 따로 돌아오는 게 CCTV에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죠. 당신하고 같이 밤 9시경에 같이 나간 여성분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다투고 난 다음에 그 뭐 헤어졌다.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사람을 내보내놓고 이제 주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이 남성이 음독 자살을 시도했고 한 며칠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 음독 상태에 있는 걸 발견해서 병원에 치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음독 자살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토그르지 이 사건의 장소입니다. 좀 음침한 느낌도 들고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당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 저 토굴 목격담은 어떨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뭘 찾는다고 했었어요? 글쎄, 저기 마대자를 파묻던데, 마대자를 파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려는데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처음에 와서는 시신을 발견 못하고 두 번째 와서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토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만 아는 거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여기 살았었으니까 토굴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뭐 박 변호사님 사실 이 숨진 유력한 용의자가 유서도 남겼어요. 그런데 가족과 경찰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좀 못 받은 돈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억울함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독극물을 먹고 이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유서 내용이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형사들에게 한 말이 진짜였으면 형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본인이 어떤 수사의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범행을 그래도 조금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유서라는 것 자체는 억울한 것보다는 좀 인정하는 측면에서 적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복준 교수님. 근데 저 음독자살한 저 유력한 용의자 흔적을 좀 보면 좀 궁금하고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그 토굴에서 저게 지금 토굴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게 폐광이에요. 폐광 지역이고 이 사람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아마 그 폐광에서 생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폐광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은 당일날 밤 9시경에 그 여성을 데리고 나간 이후에 분명히 그 이후에 살해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쪽으로 유도를 했고 저를 데려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다. 살해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 원인은 뭐지 금전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데 난항이 있는 거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력 용의자의 범행 동기 물론 뭐 음독 자살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도 있을 테니까요. 경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의자는 약 2년 전부터 가게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부 금전관계가 확인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범행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지는 현재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가 어딘지 또는 도구가 어딘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께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2일 밤하고 용의자가 보호를 다녀간 3일 오후경 사이에는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 뭐 경찰의 말처럼 금전적인 문제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피해 여성이 이제 일단 목이 졸려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부검 결과. 그런데 문제는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마대자루 3개 나눠서 담겨졌는데 이 정도면 원한이 담겨 있다, 감정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살해하고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목적으로 훼손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숨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극도로 어떤 자제되지 않은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경찰이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사체는 찾았지 않습니까? 예. 내자루에서 찾았는데 거기가 살해 장소인지 여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 장소는 찾았는데 지금 살해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이 남성, 자살한 남성하고 연관성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력한 용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면 음독 자살을 했어요, 유력 용의자. 그럼 이 사건 이렇게 그냥 종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살한 이 사람이 자백을 했더라면, 뭐 자백했다면 내보내 주지도 않았겠지만, 여하튼 자백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돼서 그걸로 수사 종결이에요. 근데 뭐 자백을 하지 않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다 수사가 제대로 이 사람이 정말 진범이라는 게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제3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정말 자살한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됐을 때 이 자살한 이 사람이 진범이다라고 모든 증거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수사 종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살해만 해놓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고자 사체를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우려고 하는 측에서는 이미 서울시가 무상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그냥 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례상 그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어요. 서울시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가 일단 이겁니다. 미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역사학자하고 뭐 미술 전문가하고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장소의 적합성, 그다음에 이 동상의 역사성, 그다음에 이 조각의 조형성 이 세 가지를 기준을 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찬반을 붙여서 하는 건데 다만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위원회 구성부터 아마 양쪽에서 막 시비를 걸고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가지는 논란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보은 토굴 시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복준 교수님. 이 토굴 시신 보은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용의자가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토굴에서 발견된 그 여성하고 아마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일날 밤 9시경에 경찰이 그 CCTV 분석을 했더니 그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의 집에서 그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하고 그 여성이 같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이 남성만 따로 돌아오는 게 CCTV에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죠. 당신하고 같이 밤 9시경에 같이 나간 여성분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다투고 난 다음에 헤어졌다.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사람을 내보내놓고 이제 주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이 남성이 음독 자살을 시도했고 한 며칠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 음독 상태에 있는 걸 발견해서 병원에 치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음독 자살했다. 좀 네. 화면에 보이시는 저 토그르지 이 사건의 장소입니다. 좀 음침한 느낌도 들고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당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 저 톡을 목격담은 어떨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뭘 찾는다고 했었어요? 글쎄, 저기 마대자루 파묻은데, 마대자루 파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려면 없다는 얘기지, 여기에. 처음에 와서는 시신을 발견 못하고 두 번째 와서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시신을 발견한다고. 토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만 아는 거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여기 살았었으니까 토굴 있다는 걸 알았겠죠.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숨진 유력한 용의자가 유서도 남겼어요. 그런데 그렇죠. 가족과 경찰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좀 못 받은 돈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억울함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독극물을 먹고 이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서 내용이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형사들에게 한 말이 진짜였으면 형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본인이 어떤 수사의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범행을 그래도 조금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 유서라는 건 자체는 억울한 것보다는 또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이미 설치된 거를 이제 그 치운다고 네. 뭐랄까 거기서 이제 시위하시고 그걸 막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시끄러워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찬반으로 갈릴 수가 있잖아요. 철거를 예. 한다 못한다. 이미 설치됐는데 네. 기왕 설치됐으니 뭐 그냥 가자고 하는. 그래서 오늘 10시에 이제 몇 시간 후,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이제 바로 2시간 반 후네요. 10시에 네. 1시간 반 후네요. 기증식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동상 걱정이 기증식을 오셨구나.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불침번을 쓰면서 저희 민주당 소속 신종갑 구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구의원들이 2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어제 무단 3시 설치하지 마라. 예,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어제 저도 3시에 가서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또 당원 또 주민들과 함께 이제 뭐 입장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념관 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도서관. 예. 뭐 어두운 면 밝은 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미화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념도서관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이해해 줄 만도 한데. 아니 근데 예. 본인이 18년 그 집권하는 기간 동안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걸 다 보여줘야 아이들에게도 뭐 교육이 되고 반면교사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실은 상암동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 있는 것 자체를 제가 19대 총선 그 출마하면서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이제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 화해 뭐 용서 차원에서 예. 부지를 줬고. 부지를 줬고 이렇게 했는데 상암동과 박정희 기념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게 왜 여기 왔을까요? 박정희 시대 때 쓰레기 갖다 버린 일밖에 없어요. 그 연관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가 난지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포구 구민들이 열심히 그 쓰레기 공원 위에 하늘공원, 뭐 난지공원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환경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환경상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거나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동의가 안 될 텐데. 그리고 이 기념관이 애초에 어린이 도서관과 병행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죠. 예. 근데 도서관 기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아, 도서관 기능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도서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서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 옛날 사진 있잖아요. 그냥 기념관 같은 역할을 그렇습니다. 한다? 네. 그래서 애초에 취지와도 맞지 않아요, 지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동상을 설치하려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 관련 전례로 볼 때 여기 누가 이거 추진하는 겁니까, 근데? 저도 이 단체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시민단체라고 지금 외피를 쓰고 있는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동상건립 추진 모임. 트루먼 대통령 거기 왜 킵니까? 그래서 박근 전 유엔 뭐 대표, 이분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조갑재 씨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석춘 교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석춘 교수. 고영주 전 검사장. 뉴라이트 계열 혹은 뭐 그쪽 분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저거. 김영원 홍대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동상을 만든 분입니다. 만든 분이야 뭐 같이 추진하는 게. 근데 저는 예. 동상을 만들면 몇 억이 들 텐데 이 추진 모임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달려오셨어요. 이거 아무도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 동상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동상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광화문에 예. 세울 예정이었나 봐요. 그러나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에 있는 네. 그 정도 크기 됩니다 이게. 그죠? 4.2m 예. 높이가 그리고 3톤인데요 무게가 3톤. 세종대왕상을 조각했던 분이 만든 거래요. 근데 작년 촛불 국면에서 광화문에 세우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에 제작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에 세우자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예.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요. 예. 서울시 조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며칠 후인 19일부터 예.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신설되는 공공미술위원회 예.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동상을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7명부터 12명까지 이제 구성이 된다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조례가 네. 막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심사를 받고 합격을 해야 세우는 네. 건데. 그건 뭐 말이 되네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유지거든요. 지금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무상임대. 네. 근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쭉 돌아다 보니까 대한민국 구국 포럼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국 포럼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동상 기증식. 오늘 이제 그래서 제막식, 이제 세우는 걸 못하고, 예. 그냥 우리가 이것을 주겠다. 기증식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막이라고 하면 사실 동상을 세워놓고 막을 이제 걷는.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예. 걷는 건데. 기증식은 설치는 못하고 기증한다는 행사만 하는 거군요. 네네. 예. 대한민국 구국 포럼에서 만든 인터넷에 돌아다닌 건데요. 제막식은 박원숭의 방해로 무산되어 기증식만 여기서 하게 박원순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순의 방해로. 아하. 그러니까 방해했다는 것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허가를 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위원회 통해를 받아야 되는 조례가 있는데 이걸 안 받고 막 세우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실장 네. 그리고 저희 마포구 서울시 유동균 의원 등등이 네. 나서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그럼 절차를 밟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무단 설치는 안 된다. 네네. 뭐 조례가 그러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시대에 참 조사인이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여기 있는 데를 알아냈어요. 보관하고 있는 데를. 네. 현지 의원이 안 쉬니까 시간이 많죠. 그래서 어제 갔다 왔어요. 여기에 네. 보관된 곳에 네. 예,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자체조사 여기 기념관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7km. 한 3분이면 갖고 오겠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이유는 이게 이제 무단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무단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해버리면 이걸 또 철거한다고 또 문제가 될 대형 것이고. 크레인으로 네. 갖다 한번 얹혀놓으면 네. 이 3톤이나 되는 걸 누가 치우겠어요. 못 치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광화문 광장은 이제 공적인 어떤 공간이니까 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거에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반대하는 분들 생각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박정희 기념관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짓겠다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매칭 펀드로 됐습니다. 정부가 200억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주주한 잔치에서 200억을 내고 해서 나중에 근데 그쪽에서 모금을 잘 못해서 나중에 이제 고건시장 즉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러면 서울시가 땅을 주고 건물은 이제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해서 된 거예요. 즉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박정희 기념관을 세운
세운 겁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물론 과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07가삼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그 안에다가 좀 동상을 세우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논리? 아니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에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세울 때 반대할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정희 동상을 제작하고 건립을 추진한 단체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동상 기증 모임을 갖는 취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뜻을 꺾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12척의 함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힘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참 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 도서관의 기념관에 그 동상 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지만 몇몇 또 일각에서는 흑 교수님 공공도서관은 열지도 않았는데 왜 동상부터 세우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냥 기념관이 아니고 기념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되면은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서관은 열지 않고 이거 세우면은 결국 기념관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어서 또 반발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물론 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주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장교로서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들을 잡고 독립군들을 탄압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기념관을 우리 이 땅에 세우는데 그리고 그 기념 동상을 세우는데 그분이 우리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서적 그런 영향을 줄 것인가 고민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걸 실장님 사실 오전에 동상 기증식 놓고도 폭행이 오가면서 경찰서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행사가 많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도 구미시에서부터 우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뮤지컬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고 구미에서는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아마 한 이번 주 내내 어쨌든 기념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사실 지금 처음에 그것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돈을 냈겠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걱정돼서 오신 이유는 바로 집 앞이기도 하지만 시간도 많아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이걸 갑자기 무단으로 설치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조례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될 것이다. 저희 상암동 주민들, 마포 주민들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불신번을 쓰면서 계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갖다 놓으면 치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더 어렵겠죠. 네네. 근데 이제 조례를 지켜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데 그걸 꼭 고쳐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나온 거죠. 뭘 고쳐요? 거쳐라. 조례에 따라 설치위원회의 판정 혹은 결정을 거친 다음에 우선 요구는 그렇습니다만 공공미술위원회도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 입장 들어봤고요. 설치하는 분들의 입장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래서 논란이 생긴다면 그때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뉴스공장 끝나고 김충수도 잠깐 좀 거기 가보시죠. 10시에 기증 시간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놓고 말싸움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 동상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전 상황 먼저 만나보시죠. 이 서울 하늘에 나 동생을 세우려고 그래. 확인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사가 다 있어. 여기서 뭘 보고 배우게? 뭘 보고 배우게? 당신 역사 안 배웠어? 이 나라 땅에 침입한 경관들을 끌고 해줬어. 왜 여기 살아? 경찰이 여기 침입한 꺼져 인권으로.
오전 상황이었어요. 10시에 진행이 네네. 이종우 실장. 예, 예. 오늘 실제로 제막은 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제 기증식만 한 거죠? 네네. 기념재단 측에서도 원래 기증식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동상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사실 이거는 1년 전에 이미 예고됐죠. 1년 전에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자라는 그런 건립 추진위가 생겨났고 그게 이제 논란이 커지자 11월 3일이죠. 그러니까 1년이 흐른 11월 3일 날 이미 동상은 세종대왕, 그러니까 광화문에 세워진 세종대왕상을 만든 그 조각가가 이미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박정희 기념관 안에 세우겠다. 그건 이제 기증을 하겠다. 건립 추진위가 이제 만들어서 기념관에 기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11월 3일 날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기증식을 하겠다라는 것이 10일 전에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진보 쪽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좀 전에 보시다시피 친일파 동상을 세우다니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이제 이 세우려는 기념재단 측에서는 이미 이곳은 서울시의 무상으로 임대한 곳이고 기념장이 아니냐 공공장소가 아니라 이 기념 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지금 몸싸움까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이 동상이 몇몇 언론을 통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높이가 4.2m, 무게가 3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규모는 엄청난 것 같아요.